지금부터 이철규 열사 33주기 추모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를 갖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를 갖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잠들어 계신 5.18 영령들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돌아가신 민중민주 열사 희생자들을 생각하며 묵념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묵념 바로 오랜만에 야외에서 힘차게 이물리한 행진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사랑동영에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운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 안현철 회장님의 인사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럽디 서러운 5월의 한날 밤이 자주의 뿔 이철규 열사 3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바쁘신 시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신 많은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특히 오늘은 이철규 열사의 모교인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님께서 특별히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30주년 추모제를 마친 이후 우리의 추모제가 앞으로는 좀 더 밝고 희망차게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정말 어둡고 침침하기만 합니다. 세계의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나토 가입이니 어쩌니 하고 하지만 실제로 이 전쟁의 본질에는 미 제국주의 평창 정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이니 참수작전을 나부리고 있는 이 전쟁 미치광이 수구 세력들이 1800만 횃불 시민들의 등과 허리를 짓밟고 이제 곧 곤자에 들어서게 됩니다. 안을 돌아보겠습니다. 작년 추모제 이후 1년 사이에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앞서 싸우셨던 우리 육아여 부모님 세 분께서 자식들의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박승희 열사 아버님, 이한열 열사 어머님, 그리고 김학수 열사 어머님, 이분들이 떠나시기는 그 직전까지도 원하셨던 열사들의 명예회복의 단초가 되는 민주유공자법은 지금도 국회 어딘가를 나뒹굴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이철규 열사를 비롯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 개시 결정만 내린 채 지금까지 1년째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유가족과 추모사업회 관계자 그 누구도 조사관 얼굴을 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열사들이 원했던 세상, 열사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 미국 놈들을 비롯한 제국주의 자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낸 자주의 세상, 그리고 우리 민족이 모두 하나 된 민족 대단결의 통일의 세상,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신발끈 꼭 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사 정신 계승을 위한 그들이 원했던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육아휴 부모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발 열사들의 명예 회복이 되는 그날, 이철규 열사를 비롯하여 의문사 하신 분들의 진상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제발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추모제를 위해서 노고를 아껴주시지 않은 우리 추모사업회 관계자분들과 노력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육아협 부모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남 민족유가족협의회 회장님이시자 노수석 열사의 아버님, 노봉가 아버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정의 어머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조성만 열사의 아버님, 조찬배 아버님 멀리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네, 강상철 열사 아버님, 강정학 아버님 해남에서 아침 일찍부터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학수 열사의 아버님, 김석진 아버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류재열 열사, 류성열 아버님, 그리고 장명순 어머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표정두 열사 어머님, 고복단 어머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흥에서 오셨습니다. 김준배 열사, 심춘미 어머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포에서 일찍 오셨습니다. 박승희 열사, 이양순 어머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또 앞자리 저희 원로 선생님들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일찍 오셨을 것 같은데 저희 증간 스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옆에 저희 김경천 선생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태규 목사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에서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조선대학교 총장 민영동 총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대학교 노동조합 양고승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대학교 송호찬 총학생회장님, 유민우 부총학생회장님 외 총학생회 간부님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많은 도움과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강주 트라우마 센터 김명건 센터장님과 직원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강주 진보연대 유봉식 사김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NGO 시민재단 정영일 이사장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교조 지부 김재욱 지부장님 강주 지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주전남 추모연대 박봉주 대표님 및 각 사업회들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각 정당 뭐 이렇게 색깔별로 조끼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기 강주시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주시당 강기정 후보님, 저희 사모님 유기석 사모님 외 저기 민주당 출마자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보당 강주시장 예비 후보이자 강주시당 위원장 김주업 위원장님과 진보당 저희 출마자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주교육감 강주진보연대 지지 후보이자 정성원 정교조 강주 지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대학교 민주동호회 각 단위 민주동호회 회장님들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시고요. 총동창회 저희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총동창회에서도 지금 이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의 희망이자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 대학생들 참가자들이 좀 많으신데요. 강주 전남 대학생 진보연합 이 자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교육방송국, 그리고 민주조선 컨텐츠 동아리 아리아리, 그다음에 조선대학교 내 5월 대동제 스텝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힘차게 옆분들께 위로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열사의 양력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시사 역사 컨텐츠 제작소 아리아리의 회원이자 컴퓨터공학과 3학년 이영근 학생으로부터 열사의 양력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고등학교 2학년 전남대 부근에서 형과 자취를 하고 있던 동지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로 나가 시민군들을 따라다니다가 부상자를 후송하는 일을 돕기도 하며 5.18 광주민중항쟁을 온몸으로 체험하였습니다. 1982년 조선대에 입학, 국제연합 한국학생회에 가입, 소모임을 조직하여 학내 비합석할 학습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1985년 삼빈어법 쟁취를 위한 투쟁위원회 활동으로 건거 구속과 수감 생활 중 장기소 어른들과의 만남은 동지에게 북한의 체제 문제나 분단의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동지는 1988년 3월 교지를 통해 학내 민주화 투쟁, 미국 문제, 통일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교지 민주조선의 편집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미제 침략 100년사 등이 실린 민주조선 창간호가 발간되었고 동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게 됩니다. 수배 중이던 5월 3일 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청옥동 제4 수원지 부근에서 경찰의 검문을 받은 지 실종되었고 일주일 만인 5월 10일 수원지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경찰을 피해 수원지 철조망을 넘어 도망치려다 미끄러져 익사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5월 11일 애국학생 고 이철규 열사 고문살인 규명 대책준비위원회가 구성, 동지의 사인 진상규명투쟁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통치 반대와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운동으로 확대되어 전국화되었습니다. 국회는 이철규 변사 사건 조사특위를 구성, 진상규명을 벌이기 시작했으며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KBS와 MBC 노조도 이철규 의문사 특집 프로그램의 전국 방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유족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는 미국의 저명한 법의학자를 초청해 재부검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방해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2001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법의학 소견과 함께 당시 다른 고관기관에 의한 검거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안기부 광주지부 한 간부의 업무일지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동지의 죽음에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밝혔으나 국정원의 내사자료 거부 등 국가기관 비협조로 인하여 아직까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2021년 3월 8일 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철규 열사 의문사 진상조사를 다시 해달라고 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조사 개시 결정만 해놓고 현재까지도 조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이철규 열사의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주 전남 추모연대 박봉주 공동대표님의 추모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연대 공동대표 박봉주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지금은 뉴스 보시죠? 아직도 안 보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3월달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못 본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광주 시민들이 몰아준 표가 80%가 넘습니다.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런 실망감 속에 뉴스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보기엔 많이 아깝고 아쉬운 결과지만 1800만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을 전신한 문재인 정부의 예견된 결과라는 생각들 합니다. 안철 회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순지 평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 제정된 진실화해의 속에 의문사 진상규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정부라고 하는 정부에서조차도 자기들을 위해 촛불을 들고 그 추운 겨울 강화문광장을 전국의 광장에서 들었던 시민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대선 결과일 겁니다. 그 촛불 시민들이 들었던 요구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가장 많이 외쳤던 소리가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그 말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주당 당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님들 민주화운동을 위해 숨져간 열사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둘 운명을 달리하고 계신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민주유공자법을 180석의 힘으로 만들어달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핑계를 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학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박근혜는 천막으로 당사를 옮겨서 그 사학법을 막아냈습니다. 자기 지지 세력을 확고히 지키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학법이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그러게 반대했어도 180석의 의원들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죽어간 숨져간 열사들의 명예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눈치를 보고 못해주겠답니다. 결국 내 편을 챙기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 시민들이 들었던 그 촛불의 의미를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외면한 결과가 지난 3월의 결과란 생각들 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군에서 숨져간 아들이 50년 만에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숨져간 기사를 봤습니다. 상관이 더덕해오라고 시켜서 갔다 오다 지뢰에 숨진 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아들의 부주의로 숨졌다 해서 순직 처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그 목격자가 상관의 지시에 의해서 더덕해러 갔다 변을 당했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50년 만에 아들이 순직으로 결정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33년입니다. 33년의 세월 동안 아들이 어떻게 숨졌는지 알고 싶어하는 우리 일처에 계신 어머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들 합니다. 7년이 지난 세월호의 진실도
4.14년에 가는 5.18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들을, 어떤 정당의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에서 40여 년의 만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그 민주당을 위해서 시민들이 쏟아줬던 정성들이 얼마나 헛되었는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지난한 싸움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함께 힘 못해서 함께 싸우고 의문사 기필코 진상규명을 하고 조국을 위해 숨져간 열사들이 온전히 명예가 회복되도록 민주유공자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싸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사의 후배입니다. 열사가 만들었던 교집편집위원회 민주조선의 이민지 부편집장께서 열사에게 드리는 글을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민주조선 교집편집위원회 부편집장 이민지라고 합니다. 이철규 열사의 삶을 공부하다 보면 학원 민주화, 민족 자주, 민중 민주를 위해 투신한 청년 학생의 표상이 떠오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열사의 정신 또한 선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사의 33주기 추모제 추모사를 준비하며 무엇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민주조선 교집편집위원회의 초대 편집장 이철규 열사가 오늘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후배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의 민주조선 상황과 오늘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우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근황부터 차근히 전하려 합니다. 오늘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 학생들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주체가 되어 사회를 바꿔보려는 노력이 불같았던 시대인 1980년대에 비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사회의 평화보다는 개인의 안락함이 먼저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여파로 민주조선의 명맥 또한 2년 전에 끊길 뻔했습니다만 민주조선을 이어가기 위한 뜻있는 학우들이 335 모여 다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열사께서는 학우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담론을 이야기하여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시대의 주역이 되길 바라셨지 않습니까? 그 바탕에는 민족의 통일과 민중이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담대한 뜻을 어떻게 교지에 녹여낼 것이며 어떤 내용을 취재해야 뜻을 계승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을지 조금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조선 교집편집실에 남아있는 창간호를 살펴보고 1980년대 활동했던 선배들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들으며 이철규 열사가 활동했던 민주조선을 상상하며 무엇을 계승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무수한 고민 속에서 도출한 답은 책만 발행해서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곧 발행할 본호 원고를 마감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적는 표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지를 발행한 것으로 내 뜻을 모두 실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열사께서 직접 기고하신 글을 보니 교지에 적는 글은 약속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사를 포함해 글을 기고한 분들 모두 미약한 개인이지만 이 가치를 기억하고 주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다짐을 책 속에 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배울수록 교집편집위원회의 노선과 책 속에 담아야 할 가치가 명확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념이 충돌하니 사회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의 가치를 이용해 본인의 이권을 부풀리는 사람들 속에서 청년들은 더 첨예하게 진실을 가려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한 번에 가려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보니 어느 한 사안을 들여다볼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의 의견 속에서도 수십 개의 가치가 뒤섞여 있으니 어떤 입장을 낼 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을 이해해야 말을 꺼낼 수 있는데 반해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은 빠르고 복잡하게 늘어가서 이해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조선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빼곡히 담으며 누군가는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마음먹을 수 있는 바탕이 되겠습니다. 2022년의 민주조선 교집편집위원회는 1989년 이철규 열사의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생각하며 우리 대학의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화하는 것뿐만 아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의 글을 계속 써내려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사의 후배들의 고민이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이 후배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민정동 총장님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전순학교 총장님께서도 학생들의 이런 자체 활동에 대해서 많은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까 소개하면서 잠시 한 분을 좀 빠뜨려서 저희 추모연대 전 공동대표님이시죠. 저희 고문이십니다. 정기건 선생님 이 자리에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열사의 추모곡을 듣겠습니다. 영혼의 노래를 음악 노동자 이진우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하나, 헤이. 받으신 유인물 맨 뒷장에 추모곡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부르시면서 열사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잎처럼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거라. 분노의 계절이 오면 시퍼렇게 살아오는데 투쟁으로 일어서는 피 맺힌 함성 소리 따라서 울부짖는 못다한 피의 영혼아 또다시 사는 그대 몸이 거역의 몸부림으로 오늘도 사라지는 푸르뜬 반란의 눈동자여 겨우내 얼어붙은 새날이 오고 다시 태어나서 우두 소리가
하늘한 내 주검을 튀어난 나의 눈동자 손가락에 찍힌 것은 그날의 고통이 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도 외쳐내는 못다한 나의 분노여 또다시 안에 내 몸이 거역의 몸부림으로 오늘도 사라지는 푸르뜬 반란의 눈동자여 겨우내 얼어붙은 새날이 오면 다시 태어나서 우뚝서리라 다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정자 어머님의 인사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데 많이 오셔서 오래 기다려서 미안합니다. 핸드마다 밝히도 못하는 우리 철기 33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지금이가 뭔 죄가 많은지 이렇게 어렵단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또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과 그리고 여기에 함께 계신 저희 유가족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고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철규 열사 그 의문사 진상 조사 또한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은 유가족부터 참가자들 전체적으로 분양 헌화하면서 이철규 열사 33주기 추모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